퀴즈입니다. 고무장갑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1번 종량제 봉투, 2번 재활용 봉투. 답은 1번이긴 한데 1번이 아니고요. 2번일 수도 있는데 2번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고무장갑 분리배출 이슈 기억하시나요?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 처리 방법들이 다르다 보니 일어났던 일인데, 강남구 주민 한 분이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했다가 1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죠. 자치구별로 달리 적용되는 원칙이 지적되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분리배출에 대한 엄격함을 알 수 있는 이슈였어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지만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이 분리배출의 진심인 나라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문제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구독, 2번 구독. 일단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저만 해도 평소 외국인이 한국의 분리배출에 대해서 신기하다고 한 반응을 본 적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외국분이 맥도날드 쓰레기통 앞에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용을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의 쓰레기통은 다양한 종류를 구분해 버려야 하죠. 외국에서도 물론 분리배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하나의 쓰레기통에 모아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는 경우까지는 흔히 있어도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 정말 드문데요. 한국은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 조치 이후 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RFID 종량기나 대형 감량기를 통해 배출하기도 하고, 단독주택이나 소형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통해 납부필증을 부착해 처리를 하죠.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작년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도 했고, 뉴욕타임스, 프랑스 24, 홍콩의 BNN 브레이킹, 이탈리아, 인도, 베트남 등 세계 언론이 한국의 모범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모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단 각 지역마다 모인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처리장으로 이동해 봉투째, 호퍼에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 내에는 플라스틱, 종이, 캔 등 각종 이물질이 넘쳐난다고 해요. 먼저 이물질을 거르기 위한 작업을 거쳐 분쇄기를 통해 잘게 음식물을 파쇄하고 탈수기로 수분을 빼주고, 남은 음식물은 건조기로 고온에서 가열하면 90% 이상의 수분은 모두 분리가 되고 7%가량이 동물 사료로 생산이 됩니다. 그럼 90% 이상을 차지하는 은폐수는 어떻게 될까요? 은폐수는 따로 보관 후 하수 처리장에서 분뇨와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폐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해요. 환경을 생각해 음식물 쓰레기는 싱크대에서 1차적으로 물기를 짜내어 배출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음식물 배출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쓰레기 처리에 대해 살펴보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헌옷수거함을 통해 배출되는 의류들의 행방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옷들이 소비되고 있고 또 그만큼 버려지고 있을 텐데 그 행방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요즘 빈티지 의류샵들도 많아지고 동묘처럼 빈티지 의류며 신발, 가방 등을 취급하는 시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마어마하게 버려지고 있을 헌옷들이 다 설명되진 않잖아요.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에서 버려진 의류 폐기물 배출량은 약 11만 톤입니다. 11만 톤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300톤, 1시간에 12톤, 1분에 200kg, 1초에 3kg으로 몇 초마다 티셔츠 20장 정도가 버려지는 셈이죠. 평소 한 달에 몇 번이나 옷을 버리시나요? 저는 1년 중에서도 손에 꼽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드물게 배출하고 있는 폐의류가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유엔에서 공개한 관련 통계가 있었는데 연평균 9,200만 톤입니다. 매초 3톤에 가까운 의류 폐기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규모의 헌옷은 가게를 통해 재판매도 되고 재활용도 되고 하지만 그건 전체 5%도 안 되는 양이고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데 선진국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일괄 수출해버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헌옷을 수입해온 국가들은 시장에서도 팔고 나눠주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헌옷들을 모두 소화하지 못합니다. 결국 쓰레기로 자연에 그대로 방치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쓰레기산이 굉장한 환경 문제를 낳고 있죠. 옷들은 쉽게 분해도 안 될 뿐더러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데 관련 다큐멘터리도 많고 유튜브만 해도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현재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플라스틱, 비닐, 병, 캔의 재활용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그 양이 문제예요. 서울 용산구 지구적 관점에서는 작고 작은 이 한 자치구를 통해서만 하루 471.2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2023년 1일 평균으로 잡힌 통계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매일 평균 6,544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요. 믿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그중 압도적인 양으로 쏟아지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한 예시만 소개해 드릴게요. 플라스틱 더미는 일단 라벨 제거 공정을 거친 후 종류에 따라 다시 선별됩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기타 모두 다르죠. 기계를 통해 1차 선별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람이 일일이 선별을 하고 선별된 플라스틱은 기계를 통해 잘게 잘라요. 그리고 온갖 곳에서 쏟아진 플라스틱인 만큼 이물질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 소독, 건조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공정을 마치고 나면 작은 입자로 가공된 플레이크가 생산되죠. 이 플레이크는 각종 자원 재생산 업체로 넘어가 친환경 소재 옷의 재료가 되는 실이 되기도 하고 승대 매트리스, 소파, 인형, 가방 등에 들어가는 등 재생 폴리에스터로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그럼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일반 쓰레기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반 쓰레기는 소각과 매립 방법이 사용됩니다. 매립과 소각 과정 사이에서 어떻게 덜 오염을 시키고 압축을 시키고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사용 에너지로 돌릴 것인지가 포인트죠. 소각장을 통해 소각하는 쓰레기는 무게중 80% 이상 줄어들어 배출되고 연기를 배출시킨다고 해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는 각종 필터와 정화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독성을 제거해 굴뚝으로 배출하고 고온, 고압의 증기로 변환되어 지역 난방 공사를 통해 난방열로 제공되죠. 오폐수 또한 생물학적, 화학적 정화 후 물재생센터로 이동합니다. 자, 오늘은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을 따라 다양한 쓰레기 관련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부터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충격적인 수치들을 좀 보면서 이게 정말 맞나 싶어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세워보기도 하고 관련된 기사며 자료를 좀 찾아보기도 하면서 이번 내용 준비하게 됐는데요. 더 깊고 자세하게 이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영상을 꼭 이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KBS 다큐온, KBS 스페셜, EBS 극한직업, 넷플릭스 시스피라시,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 등 영상을 끝으로 추천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다양한 이야기 지금까지 안경누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